안녕하세요. 2025년 데뷔 10주년을 맞은 몬스타엑스 민혁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모넥처럼 개관 10주년을 맞은 수원시립미술관의 한국 근현대미술전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화가 나혜석이 남긴 유일한 유품인 사진첩에서 출발합니다. 낡은 가죽 표지 너머에는 나혜석의 시선이 머물렀던 순간들과 그것을 모으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떠다니는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때로 삶의 화려한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에 더 깊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파란 많은 삶을 살았던 나혜석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진첩 속에는 찬란했던 순간보다 가족과 지인, 이들과 함께한 평범한 날들의 풍경이 더욱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들은 나혜석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이 사진첩은 나혜석이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던 만년에 제작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되찾으려 했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혜석이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사진첩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주요 작가 13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임군홍은 1912년 서울 출생으로 주교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엘리트 미술인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 신미술을 배운 것과 달리 임군홍은 자수성가형 화가였습니다. 20살이던 1931년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입선한 그는 이후 여러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그 모든 성취가 독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임군홍은 수원 출신의 서양 화가 김해일과 1939년 중국 만주에서 2인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가족과 함께 중국에 정착해 유적지와 이국적인 풍경, 서민들의 생활상을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당시 한국 화단에서 보기 드문 강렬하고 맑은 색채의 표현을 선보였습니다. 해방 후 귀국한 임군홍은 서울에서 미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948년 월북한 무용가 최승희를 모델로 한 달력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릅니다. 이후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는 납치된 뒤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4년 월북 화가들에 대한 해금 분위기 속에서 임군홍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50년에 제작된 가족은 임군홍이 북으로 가기 직전 6.25 전쟁 발발 보름 전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미완성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캔버스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두 임군홍의 가족입니다. 그림 속 여인은 임군홍의 아내이고 품에 안긴 아이는 둘째 아들 덕진입니다. 탁자 앞에 앉아 턱을 괴고 정면을 비스듬히 바라보는 소녀는 장녀 성강입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내의 뱃속에는 곧 태어날 막내딸 성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양식 도자기, 신발, 백합 등 정물이 빼곡하게 놓였고 화면 앞쪽을 차지한 탁자와 소녀로 인해 전체 화면이 분할됩니다. 오른쪽 아기를 안은 부인은 원근감을 살려 전체의 축을 형성합니다. 익숙하고 평범할 수 있는 소재지만 감각적인 색채가 이를 새롭게 변주합니다. 붉은 오칠 테이블, 분홍빛 여성 단화, 파란 줄무늬 테이블보, 그리고 화려한 무늬의 청아백자가 어우러져 그림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화가, 민족의 화가, 서민적 채취의 화가. 우리는 박수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14년 양구에서 출생한 박수근은 정규 미술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학으로 그림을 익혀 18세이던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며 화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광복 전까지 평안남도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미술단체인 주호회를 창립하고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6.25 전쟁 중 월남한 그는 미군 부대 PX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버거운 삶 속에서도 화가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인연이 바로 소설가 박완서였습니다. 박완서는 그의 성실하고 착한 마음에 감화되어 훗날 소설 남옥을 쓰게 됩니다. 캔버스가 아닌 종이보드 위에 그린 소금장수는 투박화돼 정감 있고 단순하지만 균형적입니다. 이 작은 작품에서는 삶의 고단함이 배어 있습니다. 화면 가득 길가에 앉아 소금을 파는 안악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금이 담긴 함지박을 앞에 두고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합니다. 왼쪽 손으로 턱을 괜 채 무표정한 얼굴에는 고민들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박수근의 그림 속 인물들은 직선에 가까운 선으로 표현됩니다. 얼굴에서는 표정을 지어내 매우 단순합니다. 화면에 가득 메운 화강암처럼 우둘투둘한 질감, 물감을 두텁게 여러 층을 쌓아 올리는 박수근의 시그니처인 요철 기법입니다. 소금장수 속 여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삶을 이어갑니다. 큰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갔던 한국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 여인의 모습에는 박수근이 이웃을 바라보았던 따스한 마음과 연민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 속 안악은 초라하기보다 의연합니다. 그의 붓질에는 의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간 그 시대 여성들에 대한 존경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나혜석은 미술은 물론 문학, 여성학 연구 분야에서 다각적인 평가를 받는 예술가입니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조선사회에서 태어난 나혜석은 대담한 사회적 발언의 글쓰기로 주목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나혜석은 생전에 300여 점의 작품을 발표한 전업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나혜석은 너무나 다재다능한 탓에 굴곡진 삶을 살았던 인물이거나 당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만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나혜석은 유력 일간지 매일신보에 사파를 발표했습니다. 세시풍속을 주제로 조선사회 여성의 현실을 담아낸 작품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나혜석이 화단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음을 알린 첫 발자취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경성에서 최초로 유화 개인전을 연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1927년 남편 김우영과 함께 떠난 세계여행은 한 인간으로 예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부부 사이도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년의 나혜석은 누구에게도 이념적,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술가로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금강산, 수덕사, 해인사 등으로 거처를 옮기는 곤궁한 생활 속에서도 끝내 자신을 놓지 않으려 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자화상은 나혜석이 세계여행을 하던 1928년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중년 여성의 상반신을 화면 중앙에 배치한 인물화로 나혜석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 여인의 긴 얼굴형과 높은 콧대, 짧은 헤어스타일은 동양인의 얼굴과는 거리가 먼 서구적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무채색의 색조가 화면을 감싸며 묵직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약간 아래로 들이우는 시선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지만 곧게 선 자세와 단단하게 담은 입술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인물의 모습을 사진처럼 담아내고자 하는 초상화와 달리 나혜석은 서구 여인의 인상을 빌려 강인한 내적 자아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실제 모습과 달리 그려진 이 초상은 그녀가 이상으로 삼은 여성상을 자기 안에 투영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박래연은 현대 수목채색화와 파냐 문화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한 작가는 자신이 배운 것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품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박래연은 1947년 운보 김기창과 결혼 후 꾸준히 부부전을 개최하며 동료 작가로서 부부로서 서로 자극을 주고받았습니다. 부엉새는 나무 위에 앉은 부엉이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새는 회색조의 무채색으로 배경은 엷고 담백한 색채로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담담한 회청색은 간결한 형상과 어우러져 차분한 느낌을 더합니다. 부엉이는 지혜, 인내, 통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남편 김기창은 내 자녀의 어머니가 되어 가족이 모두 잠든 밤이 되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아내의 모습을 부엉이에 빗대어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엉이는 곧 박래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면을 곧게 응시하는 부엉이의 눈빛 속에는 작가의 열망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부엉새는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 위치한 작품입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이어지는 박래연 작품 세계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전환점이자 조형적 실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박래연은 색면만으로 대상을 표현하면서도 먹이, 자유롭게 번지는 발목의 동양적 기법을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여백의 활용 역시 동양화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가 입체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면서도 자신만의 해석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